본질적인 대학의 역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학이 약간 변질돼 있잖아요. 맞아. 학벌을 얻는 곳, 관문으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인서울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일단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이건 뭐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화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입니다. 일본 이겼네요. 일본보다 많네. 우리나라는 적당한 게 없어. 그래, 맞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지역은 청년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빈 공터가 되어가는. 아이고. 붉은색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고 2067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소멸 지역으로 될 것이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모든 학생이 다 수능을 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 학교 갈 때는 본점 시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국립대를 뭐 가는 이제 일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생기고 공통 테스트는 국립대를 들어가기 위한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사립대 친구들은 일단은 그 고트 시험을 안 보더라도 사립대가 따로 찌르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 고등학생이 수능을 치면 전국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쫙 대학이 줄 서 있거든. 설 수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지는 않죠. 서열화가 있어요. 서열이 서열화가 아까 일본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덜하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에카 씨 얘기를 좀 들으니까 약간 한국 학생들의 현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와닿으면서 우리나라 입시 지금 7살부터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심각해. 네, 2023년 즉 작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7조 1천억이었습니다. 네? 기업이다, 기업. 27조요? 와, 27조. 우리나라 대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은 10조 정도 되니까 27조라면 3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사교육비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투자되는 게 10조인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각자 내는 게 이게 뭐 27조라는 연구 거잖아요.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경쟁하려고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아깝다. 그래서 서울하고 읍면 지역의 사교육비 차이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지방 학생들은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에 와서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죠? 학원을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광버스 타고 와요. 어머, 진짜요? 학교에서 그 금요일 날 딱 하교하면 관광버스 타고 다 대치동으로 와서 다 동초로 내려. 어떻게 보면 이 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결국은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기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집중 과밀화 문제 또 이 사교육 문제까지 다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정말 저도 너무 좋았다면 저도 이제 울산을 굳이 떠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또 객지에 올라와서 막 고생하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좀 지역의 학교들이 참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가? 그래서 이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일자리 그리고 교육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설사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핵심 인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인력이 따라오더라도 당연히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 서울에 남겨놓고 있고. 와야죠.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해야 교육 되겠죠. 때문에 또. 그러다가 불편하니까 아마 3, 4년, 2, 3년 지나면 다시 다시 올라가. 서울로 가고 그래서 점점 그 격차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1순위고 교육이 2순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직업의 이면에는 바로 교육이 있다. 맞아. 즉 대학이 바로 이 청년 인구 유출의 주범이다. 그러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는데 그럼. 다시 직장을 위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서 성장을 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직장을 대학이 가는 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대학이 살아야 돼, 대학이. 그 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주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대학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 것이 이 출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경쟁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